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유현정입니다.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 오늘 제가 또 분석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물론 뭐라 그러나 듣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2년제와 4년제 합격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2년제라는 건 2년제 전문대 학사와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졸업생인 4년제 학사, 이 두 부류를 과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채용을 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전에 이런 분석은 없었어요. 제가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분석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은 아는 것 같은데, 또 그때 어떤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접했던 세대들이 나이가 있어서 이미 승무원이 됐거나 아니면 승무원 준비를 그만뒀거나 해서 새롭게 진입하는 어떤 그런 승준생들은 이 정보를 또 다시 한번 나누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유는 비록 뭐라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굿 뉴스는 아닙니다. 굿 뉴스는 아닌데,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서는 역시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서 나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항공사로 집중해 공략해서 합격하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는다면 이 정보는 나름대로 유익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지금 저의 네이버 블로그 유현정 토익 블로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비공개로 해놨어요. 이 유토스 TV 촬영용으로 일단 공개를 하려고 비공개를 해놨고요. 오른쪽에 여기 보이죠? 네, 자 요거예요. 자, 요거에서 아시아나항공 2년제 합격률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현재 급작스럽게 채용 공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과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채용 트렌드로 이제 승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일까? 저도 궁금합니다. 이번 채용이 끝나봐야 저도 알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분석해드리는 내용들은 기존에 바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달라진 경향이 별로 없어서 기존에 바로 직전 채용까지 적용됐던 그런 어떤 관행들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 채용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분석 자료가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그 분석을 통해서는 달라진 채용 트렌드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채용 트렌드에 관련돼서 제가 안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기사가 사실은 최근 기사가 아닙니다. 최근 기사가 아니고 2014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인데 2014년에 처음으로 항공사 4년제와 2년제 합격 비율이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에게 어떤 그 자료를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저를 공경을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미 이렇게 기사화됐고 실제 자료가 국토부를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때 2014년 정도 그때 나왔던 기사거든요. 기사 보면은 10명 중 8명 4년제 이상 대한항공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제가 지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은 자, 우선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보기 편안하게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이거 그래프를 보여드릴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그 항공사별 4년제와 2년제 현재 승무원들 재직 현황입니다. 뭐 신입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는 보통 대한항공이 지금 2014년 현재 3,954명의 승무원이 있다면 2년제가 1,500명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 눈으로 가능할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은 좀 그래도 양심적이잖아요. 2년제에 나온 어떤 승무원들을 1,500명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인하공전 때문에 그렇죠. 인하공전을 가장 많이 채용을 하니까 한 번 채용에 보통 옛날에는 뭐 어마어마했었어요. 이제 이것도 다시 제가 또 추가로 자료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2년제 인하공전 포함해서 이제 이 정도 되는 거고, 아시아나 항공은 심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현재로서는 3,039명이거든요. 이제 대학원생을 제외한 대학 나온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학원 나온 사람들까지 같이 합쳐서 만약에 본다면 지금 거의 4,000명 정도 된다고 본다면 4,000명 중에 400명 정도? 그러니까 2년제가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신입으로 뽑을 때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는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10% 정도고, 그 다음에 뭐 제주항공은 제가 이때 당시 연구를 안 했거든요. 2014년 정도에는 제가 제주항공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연구를 안 했는데 아예 그냥 4년제만 뽑았네요. 처음에는. 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절대 아니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진에어는 지금은 2년제 많이 뽑아요. 근데 사실은 뭐 예전에는 이렇게 4년제 위주로 뽑았다라는 거, 뭐 부작용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4년제가 오히려 이직률이 높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하여 2년제 채용을 누리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에어부산 역시 비율이 심해요. 아시아나 계통이니까. 이스타항공도 그때 당시 초기에는, 제가 이제 관심 없었을 당시인데 초기에는 이스타항공도 이렇게 2년제를 많이 뽑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거 사실은 2년제도 들어갔는데 너무 인원수가 작아서 비율이 안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그 학생들이 이스타항공에 들어갔거든요. 2년제. 지금 뭐 벌써 5년차, 6년차 뭐 근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이제 어쨌든 이런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2년제와 4년제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맞아요. 차이 납니다. 차이 나고요. 자, 우선은 이 수치를 어디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을 것인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대한항공은 현재까지도 4년제 합격률을 70% 정도의 30% 정도의 2년제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자료를 내놓는다면은 2년제의 어떤 그런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한항공은 2014년 당시에는 아무래도 인하공제를 제외하고는 4년제의 합격률이 많았다면 지금 현재 5년이죠. 5년치의 자료를 만약에 국토부에서 내놓는다면 나름대로는 2년제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고졸도 차별하지 말라고 해서 고졸도 승무원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4년제로만 편중되면은 나중에 또 국토부에서 또 뭐 국회의원이 또 막 욕을 먹을까봐 뭐 2년제 늘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고, 아시아나항공은 도대체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는 달리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전문 학사를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10%로 보지 않고 5% 정도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32명을 채용한다면 그 중에 이제 2년제는 6명 미만이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바로 저번 기수에 들어간 승현이의 케이스를 보면은 2년제를 나왔거든요. 3년제도 2년제 나왔는데 뭐 2년제는 알다시피 뭐 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한테 이제 오픽을 배우고 나름대로는 아시아나항공에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이도 어린데 일단은 이미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에 적합한 인재상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지도 그렇고 목소리, 말하는 거 뭐 등등등 많이 와가지고 사고나 말하는 법을 많이 배워서 달라졌긴 했지만,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여전히 2년제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그 확률이 아니라 그 퍼센테이지가 보통 5%에서 10%까지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전문대는 따로 면접을 받잖아요. 나름대로는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이게 왜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냐면 4년제하고 2년제하고 있으면 면접관이 의뢰 4년제에 혹시라도 점수를 더 주려는 경향이 있을까봐 쿼터제 같은 개념으로 아예 그냥 전문대는 전문대들 항공서비스학과 위주 이렇게 딱딱 분리해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쿼터를 만드는 거죠. 적어도 전문대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래야 공평하게 채용을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제에서 항공서비스학과가 학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은 전혀 학벌이나 학교는 전혀 안 보거든요. 4년제는. 근데 2년제는 이상하게 학교를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들어간 친구도 그렇게 유명한 항공 서비스 학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아시아나항공은 학벌을 안 본다. 전공 무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항공 서비스 학과라고 해서 특별히 막 우대를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인원수는 작게 뽑는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2년제가 들어가서 합격하기가 좀 빡세긴 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유토스 아원에 온 승현이도 2년제 항공 서비스 학과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600점대 토익 점수로 최종 합격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포기할 것까지는 없죠. 단지 이렇다는 것만 알고 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꼭 스펙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아나항공의 피나는 노력이라는 건 스펙만은 아니라는 거. 면접 답변이 중요해요. 상당히 면접 답변이 어렵거든요. 임원 면접에서. 그래서 그거 때문에 합격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에 올인한다면 2년제도 결국은 뚫을 수 있는 어떤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면은 비록 비율은 작지만 600점대도 합격할 수 있는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이니까 토익 일단 포기하기엔 조금 아깝긴 하죠. 어쨌든 퍼센티지는 되게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 항공사들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에어는 2년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제는 많이 뽑고 있고요. 이제는 진에어가 물론 1년 동안 채용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에 채용이 재개된다면 2년제들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사가 진에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타항공도 2년제는 비록 4년제에 비해서는 적어요. 맞아요. 적는데 그래도 2년제 졸업생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유토스학원 출신 주연이가 2년제고 공백기가 2년이나 있었고 탈락 경험이 20번 정도 되는 굉장한 그런 어떤 알바만의 어떤 경력밖에 없었던 친구가 결국 이스타항공 됐거든요. 그래서 2년제라고 해서 특별하게 나는 퍼센티지가 너무 작으니까 가망성이 없네? 이러면서 도전을 안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단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경각심을 갖고. 왜냐면 2년제를 이렇게 많이 뽑아주진 않으니까. TA도 마찬가지입니다.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4년제 합격률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대한항공 출신이잖아요, 사장님이. TA 항공이 대한항공 출신 사장님이 오기 전까지는 2년제를 정말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2년제 학생들이 TA 항공 많이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한항공 출신 사장님이 오고 나서부터 4년제를 선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년제가 조금 더 많이 합격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표 보이잖아요. 이게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항공사로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에게 넘긴 자료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이 문제를 갖고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때 이후로 많이 변화가 있었죠. 항공사들도.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놓쳤던 과거의 어떤 정보들, 왜냐면 여러분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때면은 지금 2014년이면 지금 현재 24살? 5살이면은 고등학교 시절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을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쳤을 그런 어떤 기사나 또는 그런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제 비율이 합격률이 적다라고 해도 합격할 사람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좀 더 높은 스펙이라는 게 무슨 토익 점수 오픽 이런 거라기보다는 면접장에 가서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알고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 너무 이런 확률은 알고 있대. 그만큼 들어가기 빡세니 좀 더 나은 능력을 키우자라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